30년이란 세월의 무게가 고작 134만 원이라는 숫자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섭섭함을 넘어 과연 이걸로 한 달을 살 수 있는가? 라는 생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잠시 후 성실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는 한 평범한 가장이 왜 평균에도 못 미치는 연금액에 좌절해야 했는지, 그리고 심지어 이 금액이 상위권이라는 더 서글픈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막막함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구체적인 해법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30년간 중소기업에서 쉼없이 달려온 김영수 부장님이 있습니다. 그의 손때 묻은 낡은 서류 가방은 가족을 위해 버텨온 그의 성실함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그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30년을 꼬박 부었으니 남들 받는 만큼은 받겠지. 평균은 하겠지. 아마 우리 대부분이 하는 생각일 겁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첫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134만 원. 당혹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나중에야 그는 몰랐던 사실들을 확인하고 더 큰 박탈감에 빠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30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이미 157만 원 수준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심지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건강을 전제로 한 1인 최소 노후 생활비 13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퇴직과 함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자 수십만 원이 찍힌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여기에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 각종 공과금을 제하고 나니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며 부쩍 늘어난 병원 방문과 약값은 또 다른 부담이었습니다. 한 통계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연간 진료비가 약 5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134만 원은 이 모든 현실의 무게 앞에서 너무나 쉽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김영수 부장님은 평균이라는 단어의 함정과 퇴직 후 소득 없이 마주해야 하는 고정 지출의 무서움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의 든든한 전부가 아닌 최소한의 기초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경력 단절을 겪고 비교적 늦게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해 104만 원을 받게 된 이순자 선생님이 있습니다. 처음엔 실망했지만 주변 친구들을 보며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가입 기간이 짧거나 중간에 납부를 중단했던 친구들은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간지의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의 무려 42.4%가 바로 이 구간에 몰려 있었습니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그야말로 용돈 연금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104만 원을 받는 자신이 그나마 나은 편이라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곧 더 깊은 서글픔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의 104만 원은 전체 수급자 중에선 상위권에 속하는 금액이지만 이것만으로 한 달을 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모순.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104만 원도 사실 많이 받는 편이지만 이것조차 부족하다는 연금 제도의 구조적인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남들과의 비교로 얻는 일시적인 안도감은 결코 끓고 있는 냄비 속의 개구리를 구해주지 못합니다. 이순자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보다 많이 받느냐가 아니라 내 연금액이 과연 최소한의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인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더욱 가슴 아픈 두 분의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고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배신감과 허탈감을 느끼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기대와 현실의 엄청난 괴리에 있습니다. 여러 기관의 조사를 종합해보면 은퇴 후 부부가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는 월 300만 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받는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62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엄청난 차이가
바로 우리가 느끼는 실망감의 실체입니다. 여기에 은퇴 후에도 멈추지 않는, 보이지 않는 지출의 공포가 더해집니다. 식비, 주거 관리비,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의료비는 노후의 3대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같은 고정 지출까지 더해지면 연금액은 버티기 힘든 수준이 됩니다. 30년이란 긴 세월 성실하게 의무를 다했지만 돌아온 결과가 최소 생활비 수준이라는 점은 제도에 대한 깊은 불신을 낳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무력감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만드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 4가지를 지금부터 제안합니다. 134만 원을 절망의 숫자가 아닌 내 노후를 지키는 지렛대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첫째, 받는 시점을 다시 설계하십시오. 당장 생활이 급하지 않다면 연금 수령을 최대 5년까지 늦추는 연기연금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1년을 연기할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늘어나 5년을 모두 연기하면 무려 36%나 더 많은 연금을 평생토록 받을 수 있습니다. 134만 원이 약 182만 원으로 늘어나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지혜입니다. 둘째, 잠자는 목돈을 깨우십시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받아 급한 생활비로 소진하거나 위험한 곳에 투자했다가 있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계좌로 이전해서 55세 이후까지 안전하게 운용해야 합니다. 연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한 강력한 세액 공제 혜택은 물론이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의 30%에서 4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내 집을 마지막 연금으로 만드십시오. 이 집 한 채는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 는 생각,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 집에 평생 살면서 안정적인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은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보충해줄 가장 강력한 현금 흐름 창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 새는 돈부터 막으십시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고 당황하십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혹시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는지 자격 요건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매달 수십만 원의 고정 지출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134만 원이라는 숫자는 분명 우리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이 숫자를 절망의 끝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하나만 믿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내가 가진 퇴직금과 집,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귀한 시간을 활용해서 나만의 연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완성하느냐에 우리 노후의 품격이 달려 있습니다. 정부나 제도를 탓하며 보내기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당장 나의 노후 계획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여러분만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모두의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